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카드 뉴스나 썸네일 등의 콘텐츠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콘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 슬라이드 크기를 조절하면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슬라이드를 세로로 회전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쪽 메뉴에서 디자인 탭을 클릭해서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합니다. 그 후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하여 슬라이드 방향을 세로로 바꾼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최대화와 맞춤 확인이 나와 있는데요. 최대화는 슬라이드 크기와 상관없이 작업한 원래 이미지를 그대로 보존한다 이런 의미를 뜻하고요. 맞춤 확인은 작업한 이미지가 슬라이드 크기에 따라 조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먼저 맞춤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방향이 일단 세로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춤 확인을 눌렀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작업한 이미지도 슬라이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되돌려서 아까처럼 똑같이 세로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최대화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화를 누르면 슬라이드의 방향은 세로로 잘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내가 작업한 원래 이미지를 보존하니까 이 슬라이드 크기에 맞춰 가지고 옆부분이 좀 잘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슬라이드 크기를 A4 사이즈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디자인에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 그리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서 여기 슬라이드 크기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셔서 A4 용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A4 용지 크기로 슬라이드의 사이즈가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 사이즈에 맞춰 슬라이드 크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2013 버전부터 슬라이드 크기를 픽셀 단위, 센티미터뿐만 아니라 픽셀 단위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슬라이드 크기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 크기에서 화살표를 내려서 여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유튜브 동영상 사이즈가 너비는 1280 픽셀, 높이가 720 픽셀입니다. 맞춰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비가 1280 픽셀, 그리고 높이는 720 픽셀입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나는 픽셀로 입력했지만 자동으로 이 센티미터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 사이즈로 슬라이드 크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유튜브 프로필 사이즈에 맞춰서 슬라이드 크기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에 슬라이드 크기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유튜브 프로필 사이즈는 너비가 800 픽셀, 그리고 높이가 800 픽셀입니다. 이렇게 변경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크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슬라이드 크기를 알맞게 조절하여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파워포인트 파일을 다른 컴퓨터에서 열 때 글꼴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 애써 만든 자료가 깨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워포인트에 글꼴을 포함하여 저장하면 어떤 컴퓨터에서 열더라도 작업한 상태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글꼴을 포함하여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 탭에서 맨 아래에 있는 옵션을 클릭합니다. 옵션의 세 번째인 저장 메뉴에서 맨 아래쪽에 파일의 글꼴 포함에 체크를 합니다. 다른 컴퓨터에서 그냥 열어보기만 할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 이 첫 번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 다른 곳에서 수정하거나 편집하려면 모든 문자 포함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른 후에 이후에 저장을 하면 글꼴이 포함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에서도 내 파일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슬라이드를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파일 탭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고 저장 위치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이 입력이 됐으면 중요한 건 여기 있는 파일 형식인데요. 이 파일 형식에 화살표 아래 버튼을 눌러서 JPEG나 PNG 형식 중에 하나를 골라줍니다. JPEG나 PNG는 큰 차이는 없지만 PNG가 JPEG보다 용량이 좀 더 크고 해상도가 조금 높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모든 슬라이드를 이미지로 저장할 건지 아니면 현재 슬라이드만 이미지로 저장할 건지 선택하게 되는데요. 현재 슬라이드만 선택해서 이미지 파일이 생겼는지 한번 바탕화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이미지 파일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미지 파일은 썸네일이나 카드 뉴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제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도형은 여기 홈 탭에서 그리기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도형 중에서 먼저 타원을 선택해서 드래그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타원이 그려졌는데요. 이 타원을 그릴 때 Shift 키를 함께 누르면서 그리면 이렇게 정원이 그려집니다. 직사각형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그리면 이런 직사각형이 그려지고 Shift 키를 누르면서 함께 그리면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이번에는 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기에 자세히 단추를 누르고 아래쪽에 있는 포인트가 10개인 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해볼게요.
별의 모습이 좀 울퉁불퉁하게 보이죠? 이 별 모양 위에 위쪽에 노란색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에 마우스를 올리고 드래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을 한번 회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리기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드래그합니다. 직사각형 위쪽에 있는 화살표를 마우스로 누르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도형이 회전됩니다. 이 도형을 회전할 때도 Shift 키를 누르면서 도형을 회전하면 이렇게 15도씩 회전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미 그려진 도형을 다른 도형으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직사각형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도형을 선택하고 위쪽에 서식 탭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도형 편집해서 도형 모양 변경을 클릭하고 변경하고 싶은 도형을 선택하면 이렇게 도형이 바뀌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실행했던 작업을 취소시키는 단축키는 Ctrl Z입니다. 또는 이 도형을 선택하고 왼쪽 위쪽에 두 번째 화살표를 누르면 이 실행했던 작업이 취소됩니다.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으로 20회 이전 작업까지의 실행을 취소할 수 있지만 실행 취소 횟수를 더 늘려서 다시 작업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파일 탭에서 맨 아래쪽 옵션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고급 메뉴에서 편집 옵션에서 실행 취소 최대 횟수가 2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횟수에 100을 입력하면 100번까지 실행 취소,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최대 150번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을 복제하고 그룹하고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똑같은 도형을 복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똑같은 원을 만들고 싶을 때 우리는 보통 복사와 붙여넣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붙인 것이 바로 컨트롤 D 도형 복제입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똑같은 도형이 바로 복제가 됩니다. 보기 좋게 간격을 조절한 다음에 복제된 도형을 선택해서 컨트롤 D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간격으로 계속 도형이 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5개의 원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이 타원을 모두 선택해야 하는데요. 타원을 모두 선택할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전체를 드래그 해주거나 아니면 Shift 키를 누르면서 타원을 선택해 줍니다.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A를 누르면 이 슬라이드 안에 있는 모든 도형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도형만 빼고 원 5개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를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룹화에서 그룹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묶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룹이 되면 같은 비율로 이렇게 사이즈를 늘리거나 또는 같은 비율로 이렇게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룹을 해제하고 싶을 때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G 또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그룹화에서 그룹 해제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도형의 서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조금 밋밋한 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윤곽선과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사각형의 윤곽선 그리고 이 그라데이션을 한번 복사해서 이 원에 붙여넣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사 단축키 컨트롤 C에다가 쉬프트 하나를 더 넣어서 컨트롤 쉬프트 C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붙여놓고 싶은 도형을 클릭해서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V를 눌러주면 이렇게 서식이 복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축키가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복사하고 싶은 도형을 선택하고 여기 홈 탭에 클립보드에 서식 복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마우스 옆에 이런 붓이 생기는데 이 붓이 생긴 채로 내가 붙여놓고 싶은 도형을 클릭하면 이렇게 복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렇게 여러 객체들을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정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듯하게 좀 정렬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드래그를 하거나 아니면 Shift를 눌러서 모든 객체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또는 컨트롤 A를 눌러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홈 탭에서 그리기 그룹에 보면 정렬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정렬을 클릭하고 여기 맞춤에서 위쪽 맞춤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이 제일 위에 있는 도형에 맞춰서 한 번에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 간격이 조금 왔다 갔다 해서 보기 불편하니까 이 가로 간격도 똑같이 맞출 수가 있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정렬 그리고 맞춤을 누르고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도형이 모두 위로 올라와서 가로 간격까지 잘 맞춰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들쑥날쑥한 도형의 중간으로 한번 이 도형을 정렬해 볼 건데요.
이 개체들을 모두 다 선택하고 홈 탭에서 정렬을 클릭한 다음에 맞춤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이 도형의 사이로 중간으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맞춤을 누르면 이 위의 것은 내려오고 아래 도형은 올라가면서 중간에 맞춰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 간격도 정렬을 좀 맞춰 줄게요. 마찬가지 맞춤에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면 이 도형들 모두 다 중간으로 와서 가로 간격까지 잘 맞춰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분홍색 작은 원을 이 사각형 안에 한 가운데 안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도형을 조심히 이동시키면서 이 빨간 안내선을 보고 이렇게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 이 도형을 이렇게 대강 넣은 다음에 이 정렬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이 원과 Shift 키를 눌러서 이 두 도형을 동시에 선택해 준 다음에요. 두 도형을 선택했으면 정렬해서 맞춤 그리고 먼저 가운데로 맞춰주겠습니다. 가운데로 맞춰줬고 한 번 더 정렬해서 맞춤해서 중간까지 맞추면 굳이 빨간 안내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작은 원이 사각형 중앙에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의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페이지의 글꼴을 한 번에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슬라이드에
다양한 경고딕과 궁서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글꼴을 하나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기 홈 탭에서 편집 메뉴에 바꾸기 옆에 화살표를 클릭하고 글꼴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현재 글꼴에는 내가 바꾸고 싶은 경고딕을 써주고 새 글꼴에는 내가 앞으로 바꿀 맑은 고딕을 선택해 줍니다. 바꾸기 버튼을 누르고 창을 닫으면 모든 슬라이드의 경고딕체가 맑은 고딕체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궁서체를 맑은 고딕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홈 탭에서 편집에 바꾸기의 화살표를 내려 글꼴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현재 글꼴에는 내가 바꾸고 싶은 궁서체를 그리고 새 글꼴에는 내가 바꿀 맑은 고딕을 선택합니다. 바꾸기 버튼을 누른 후에 창을 닫으면 모든 궁서체들이 맑은 고딕체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줄의 텍스트보다 하나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아이콘이나 이미지 없이 글꼴 자체를 그림처럼 활용해서 슬라이드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슬라이드에 배경색을 넣어주겠습니다. 배경색을 넣을 때는 슬라이드의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배경 서식을 클릭합니다. 배경 서식에 단색 채우기를 선택한 후에 여기서 원하는 색을 하나 먼저 골라주겠습니다. 이제 채우기가 다 되었으면 슬라이드에 글자를 써줄 건데요. 여기 홈 탭에 그리기에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글자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 하나, 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서 국어, 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서 활동인 자음자 쓰기, 이렇게 3개의 텍스트를 써봤습니다. 이 3개의 텍스트의 글꼴과 색깔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 이 3개의 텍스트 상자를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A를 눌러주고 글자 색깔은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흰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글자체는 맑은 고딕체를 쓸 거고요. 좀 굵게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글꼴의 크기를 좀 키워볼 건데요. 240 정도로 키운 다음에 이 교시 글자는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어 글자는 한 100 정도. 이 숫자 쓰는 칸 옆에 이 가 그리고 화살표, 가 그리고 아래로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커지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작아져서 굳이 숫자를 입력하지 않고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이 정도에 두고 자음자 쓰기도 한 12 정도? 네, 이 정도로 글꼴의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이 3개의 위치를 적절히 두고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이 3개의 텍스트 상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하거나
아니면 Shift를 누르고 모두 선택하거나 컨트롤 A를 눌러서 모두 선택한 후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룹화에 그룹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상자가 하나의 그룹이 됐는데요. 이 하나의 그룹을 이 슬라이드의 정가운데에 정렬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기에 정렬 버튼을 눌러서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을 먼저 해주고요. 한 번 더 정렬을 눌러서 맞춤에서 중간 맞춤까지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렬까지 끝이 났는데 이 슬라이드에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 도형 서식을 좀 더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작성하다 보면 메인 색상과 서브 색상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배색 제공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그 사이트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브라우저를 실행한 다음에 이렇게 color.adobe.com 또는 어도비 컬러라고 검색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도비 컬러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왼쪽 메뉴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두 번째 탐색, 그리고 여기 모든 소스를 색상 테마로 바꿔주시고요. 사용 횟수 순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다양한 색깔 조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한번 골라볼게요. 네, 제가 이 마음에 드는 팔레트를 골랐는데요. 이 팔레트를 골라서 이 색깔 조합으로 슬라이드를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레트를 PPT로 가져가기 위해서 Alt 프린트 스크린을 눌러서 화면을 캡처해 주겠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 상태로 돌아와서요. 여기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이제 도형의 색상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 먼저 배경색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5색깔 중에 하나로 한번 바꿔볼게요. 배경 서식으로 다시 가서 아까 우리 채우기 색 옆에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맨 아래에 스포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스포이트를 선택하시면 여기 보이는 색 중에 하나로 이 배경색을 바꿔줍니다. 저는 그거를 이 첫 번째 색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색깔로 잘 바꿨고요. 이제 조금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활동명, 자음자 쓰기 이 부분 도형의 색깔을 좀 바꿔볼 건데요. 이 자음자 쓰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에서 단색 채우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색이 나오는데요.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셔서 스포이트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어쨌든 이 5가지 색깔이 모두 다 어울린다는 거니까 이 색깔 중에 하나를 골라 보겠습니다. 괜찮은가요? 아니면 뭐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색 사이트는 이제 다 썼으니까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색상을 추출해 가지고 좀 어울리는 색깔로 슬라이드의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